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니 벌써 그날이 코앞이네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거리마다 빨간 카네이션이 넘쳐나고요. TV만 틀면 효도 상품 광고가 쏟아지죠. 저녁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한 곡과 함께 어버이날 안부 사연들이 줄줄이 읽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훈훈해져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져 와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숙제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묵직함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값비싼 안마의자, 영양제 한 박스, 홍삼 한 세트. 이게 정말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받고 싶으신 선물일까?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게시판에 50대 중반 따님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작년 가을에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내신 분이세요. 연세가 82이셨다는데 오랜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침이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따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연 씨, 저는 매년 어버이날마다 엄마한테 카네이션 한 송이랑 10만 원짜리 봉투를 드렸어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챙긴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엄마 가시고 짐 정리를 하는데 엄마 서랍 깊은 곳에서 편지 한 묶음이 나왔어요. 오래된 편지였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엄마한테 써드린 편지였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글이 삐뚤빼뚤 적혀 있더라고요.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주 꺼내 보셨는지 그 종이 한 장에 다 적혀 있었답니다. 엄마는 그걸 4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엄마 옷장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옷장을 여는 순간 익숙한 향이 훅 끼쳐오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쓰시던 그 화장품 냄새, 김장철이면 옷에 배던 그 매콤한 양념 냄새, 명절날 부엌에서 종일 붙이시던 전 냄새, 옷걸이에는 엄마가 명절 때만 꺼내 입으시던 그 곤색 한복 저고리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서랍 한쪽에는 엄마가 손주 보러 가실 때마다 들고 가셨던 그 작은 핸드백, 그 핸드백 안에는 늘 사탕 몇 알이 들어 있었죠. 내가 매년 드린 그 비싼 봉투들은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 자식들, 손주들 용돈으로 다시 나갔는데 내가 초등학생 때 삐뚤빼뚤 쓴 그 편지 한 장은 엄마 서랍에 40년을 살아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봉투가 아니라 그 편지를 평생 품고 사신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받아 읽으면서 가슴을 한참 가만히 누르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 종이 한 장, 짧은 전화 한 통. 부모님 마음에 평생 남는 건 사실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백화점 매장 사이를 헤매고 있죠. 뭐가 더 비싸지? 뭐가 더 폼이 나지? 이걸 사면 엄마가 자랑하실까? 그 고민으로 1시간, 2시간을 보내잖아요. 또 다른 한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5 어머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자식들이 작년 어버이날에 무지 비싼 안마의자를 보내드렸대요. 번쩍번쩍한 것으로 가격이 거의 300만 원짜리.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한 번도 안 써. 거실 한복판에서 덩그러니 먼지만 쌓여가지.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우리 큰애가 어버이날 하루 와서 나랑 같이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였어.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저 무겁고 비싼 의자를 누가 옮기지도 못하고 마음이 막 미안해. 이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어머님 댁 거실에 있는 그 안마의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채 거기 그대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의자. 어머님은 그 의자를 보실 때마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비싼 거를 사와서 미안하기도 하시고 정작 자식 얼굴 못 본 게 더 서운하시고 그 복잡한 마음으로 매일 그 의자 옆을 지나치셨겠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셈을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부모님이 70이세요.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84살이라고 치면 앞으로 부모님 곁에 있을 시간이 14년 정도예요. 근데 그 14년을 다 같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명절 2번, 어버이날 1번, 생신 1번, 가끔 만나는 1~2번. 1년에 같이 식사하는 횟수가 5번 정도라고 치면요. 앞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횟수가 한 70번 정도 남은 거예요. 70번. 이게 뭔가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이 셈을 처음 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숨이 한 번 멎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곁에 계실 것만 같던 부모님이 사실은 70번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계신다니. 그래서 오늘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보내는 그 시간. 전화 한 통 드리는 그 5분. 이게 70번 중 한 번을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귀한 시간이죠. 자, 이제 카네이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버이날이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리시는 그 꽃, 빨간 카네이션이죠. 근데 이 꽃이 색깔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꽃이에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분홍 카네이션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얀 카네이션은 이미 하늘로 가신 부모님께 바치는 꽃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가슴에 다시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단 어머님 한 분을 마주치셨다면 그분은 오늘 시집간 따님이 아침에 와서 그 꽃을 달아주신 어머님이에요. 그 어머님은 오늘 하루 종일 그 카네이션을 만지작거리시며 행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분홍 카네이션을 단 아주머님을 보셨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정성껏 달아드린 그 꽃이에요. 어색하게 받으셨지만 속으로는 따뜻해지신 어머님이세요.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단 70대 아저씨를 보셨다면 어머니 가신 지 10년이 됐는데도 매년 어버이날에 그 꽃을 다시는 분이세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거리를 걸으시면서 그 꽃을 가만히 만지작거리시는 분이죠. 이런 분을 마주치신다면 말없이 어깨 한번 토닥여 드리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같은 날 같은 거리에서 다는 카네이션 한 송이.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가진 진짜 무게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머님 아버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 한 분이라도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어버이날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56년에 처음 정해졌어요. 그때는 이름이 어머니 날이었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께도 똑같이 감사드리자. 그 마음을 담아 어버이날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된 지가 이제 5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효도라는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죠. 1970년대에는 어버이날 효도라고 하면 시골 어머니 댁에 빨간 내복 한 벌 들고 가는 거였어요. 그 시절에는 내복이 정말 큰 선물이었답니다. 도시로 시집간 큰딸이 어머니 댁에 그 내복을 가지고 가시면 어머님이 손을 닦으시고 한참 그 내복을 만져보세요. 참 따뜻하구나. 참 곱구나. 그러면서도 차마 그 자리에서 입어보지는 못하세요. 밭일하다 묻은 손때가 묻을까봐, 부엉일 하다 양념이 틀까봐, 장롱 가장 깊은 칸에 고이 개어두셨다가 추운 겨울에만, 그것도 명절 때 자식들 오는 그날에만 살짝 꺼내 입으셨답니다. 자식이 사다 준 그 빨간 내복이 너무 아까워서요. 1980년대에는 가전제품이 인기였어요. 세탁기 한 대, 냉장고 한 대. 이런 게 큰 효도 선물이었답니다. 마당 한쪽 빨래판에 쪼그려 앉아 평생 빨래 두드리시던 어머니께 세탁기를 사다 드리던 그 시절. 처음 세탁기 돌리시던 어머니가 그 통 안에서 빨래가 빙글빙글 도는 걸 신기해서 한참 들여다보셨다는 이야기. 그제서야 어머니 손이 좀 쉬게 되셨다는 그 마음. 그게 자식들의 효도였죠. 1990년대에는 효도 관광이 유행이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설악산 가는 게 가장 큰 효도였죠.
부모님 평생 일하시느라 멀리 한번 못 가셨던 분들이 자식 손에 이끌려 처음 비행기를 타시던 그 모습, 이륙할 때 의자 손잡이를 꽉 쥐시던 어머님의 그 떨리는 손, 구름 위에 올라가 창밖을 내려다보시며 입을 살짝 벌리시던 그 표정, 평생 흙을 밟고 사신 두 분이 처음으로 구름 위에 떠 계신 그 순간, 어머님 아버님께 그 풍경이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그 모습이 어머님 아버님 평생 가슴에 남는 추억이 됐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홍삼이 대세였고요. 2010년대에는 안마의자였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식들이 점점 더 물건으로 효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시간 대신, 내 손길 대신, 내 마음 대신 물건을 보내드리는 효도. 옛날 어머님 세대는 시간으로 효도하셨거든요.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 김치 담가드리러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출가한 아들이 명절마다 부모님 모시고 절에 가는 거, 손주 데리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다 시간을 드리는 효도였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점점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 비싼 거 보내드리자. 내가 자주 못 가니 한꺼번에 큰 거 사드리자. 그런데 부모님은 내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물건은 받으셨지만 자식 얼굴은 못 보셨던 그 어버이날들, 부모님께서 정말 받고 싶으셨던 그 선물이 사실은 한 번도 우리 손에서 나가지 않았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어버이날만큼은 선물 고르는 2시간 대신 부모님 댁에 가서 2시간을 보내보세요. 부모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같이 드시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옛날 트로트 한 곡을 같이 들으시고, 부모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세요. 어머님이 평생 따라 부르시던 그 노래, 부엌에서 도마질 하시면서 흥얼거리시던 그 가락, 아버님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시며 한 박자 늦게 따라 부르시던 그 한 소절, 송가인의 한 곡이든 임영웅의 한 곡이든 나훈아 선생님의 옛 명곡이든 어머님 아버님 인생의 어느 페이지에 깊이 스며든 그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부모님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그 한 곡을 다 들어보세요. 부모님 어깨가 살짝 들썩이시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시는 그 모습. 어쩌면 눈을 감고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부르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게 어머님 아버님 청춘 시절의 한 장면을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처녀 시절 라디오 옆에서 가슴 두근거리며 들으셨던 그 노래. 신혼 때 작은 방 한 칸에서 배우자와 함께 들으셨던 그 노래. 힘든 일 하시고 새벽에 돌아오시며 흥얼거리셨던 그 노래. 그 노래 한 곡 안에 어머님 아버님의 평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 그 노래를 같이 들어주는 자식이 있다는 거. 그게 어머님 아버님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 손 잡으시면서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엄마 손등에 새로 늘어난 검버섯. 아빠 머리에 더 늘어난 흰머리. 엄마가 안경 너머로 작은 글씨를 읽느라 찌푸리시는 그 표정. 아빠가 일어나실 때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그 모습.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제서야 보일 거예요. 부모님이 그새 또 늙으셨구나.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런 마음이 가슴을 칠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 다시 한번 부모님 손을 꼭 잡아드리세요. 말로 표현 안 하셔도 돼요. 그 잡은 손 안에 마음이 다 전해지거든요. 선물이 부모님 가슴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날 같이 보낸 시간이 부모님 가슴에 남거든요. 요즘은 부모님이 멀리 사시는 분도 많죠. 지방에 계시거나 외국에 계시거나 명절마다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화 한 통이에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하루 종일 가슴에 따뜻함을 채워드리는 한마디입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서 못 본다는 게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자식이 멀리 있어도 날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길지 않아도 돼요. 5분이면 충분해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아빠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저 평범한 안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일주일 내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큰애가 어제 전화했어. 잘 지내냐고. 이 말을 친구분들한테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나가셔서
그날 저녁 식탁에 앉으셔서 이웃집 마실 가셔서 같은 자랑을 몇 번이고 다시 하세요. 여러분이 보낸 그 5분의 전화가 부모님께는 그렇게 오래가는 선물이에요. 또 다른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게시판에 미국에 사신다는 40대 따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결혼해서 가신 지 15년이 됐는데 한국 친정엄마를 못 본 지가 3년이 넘었답니다. 일이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뤄지셨대요. 근데 작년 어버이날 친정어머니가 살짝 우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큰맘 먹고 영상통화를 거셨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뜨는데 따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3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어머니 머리가 훨씬 더 새하얘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 주름도 더 깊어 보이고요. 그날 따님은 영상통화를 무려 2시간 동안 하셨답니다. 어머니 부엌 구경 시켜드리고 아이들 보여드리고 미국 마당의 꽃들도 보여드리고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예, 나는 네가 못 와도 괜찮다.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 나는 됐어. 3년 만에 내 얼굴 본다. 따님이 그 말 듣고 화면 앞에서 한참 우셨답니다. 여러분, 이 따님이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연 씨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영상통화 거시라고 다른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얼굴 보여드리는 그 한 번이 평생 후회를 줄여드릴 거예요. 여러분께도 똑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멀리 계셔도 영상통화 하나면 부모님 손주 얼굴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올해 어버이날 영상통화 한 번만이라도 꼭 시도해보세요. 30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그 30분이 부모님께는 1년 농사처럼 마음의 풍년을 들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편지를 한 장 써보시면 어떨까요? 말로는 못하는 마음을 종이 위에 천천히 적어보세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표현 못했지만 항상 사랑했어요. 이 짧은 글이 부모님 평생 가슴에 남는 보물이 됩니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따님 사연 기억하시죠? 엄마가 40년 동안 간직하셨던 초등학생 딸의 짧은 편지. 엄마는 그 편지 한 장을 어떤 비싼 선물보다 소중하게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값비싼 선물은 잠깐 빛나고 잊히지만 손글씨 편지는 평생 품에 안기는 거랍니다. 이런 사연도 있어요. 한 며느리가 시아버님께 결혼 10년 만에 처음 손편지를 써드렸답니다. 시아버님이 워낙 무뚝뚝한 분이셔서 며느리가 늘 어려워하셨대요. 이번 어버이날에 큰맘 먹고 짧은 편지 한 장을 카네이션 옆에 끼워서 드렸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아버님, 저를 이 집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표현 못했지만 아버님을 친정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시아버님이 그 편지를 받으시고 별 말씀 없이 그저 고맙다 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대요. 며느리는 좀 서운하셨답니다. 편지 잘 받았다는 한마디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날 밤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하셨대요. 야, 너 시아버지한테 무슨 편지 썼니? 저녁 내내 그 편지 들고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신다. 5번도 더 읽으시는 것 같아. 시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 며느리가 그 전화 받고 한참을 우셨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가진 힘이 이렇게 큽니다. 자녀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에이, 다 큰 어른이 무슨 편지야. 부끄러우시죠? 이해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쓰신 편지 한 장을 다 알아주세요. 오히려 그 어색한 글씨, 그 떨리는 문장이 부모님 가슴을 더 울리는 법이에요. 길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5줄, 10줄 그거면 충분해요. 올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옆에 짧은 손편지 한 장 슬쩍 끼워서 드려보세요. 부모님이 그 편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는 그저 고맙다 한마디 하시고 끝이세요. 근데 밤에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 다시 꺼내 한 번 더 읽으시고 서랍 깊은 곳에 정성껏 넣어두세요. 그리고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김장 끝나고 한 번, 설 명절 끝나고 한 번. 그 종이 한 장이 어머님 1년을 데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늘로 가시는 그 길에도 그 편지가 어머님 곁에 남아있을지 몰라요.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따님 이야기처럼요.
어머님이 떠나신 뒤 자식들이 발견하는 그 편지. 그제서야 자식들은 알게 되거든요. 엄마는 비싼 거를 원하셨던 게 아니구나. 엄마는 이 종이 한 장으로 평생을 사신 거구나. 자식이 모르는 부모님의 그 시간이 부모님 인생을 따뜻하게 데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버이날 사흘만 남았네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4050따님 아드님들. 부모님 멀리 계셔도 괜찮아요. 가까이 계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어버이날 사이에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저 안부 한마디. 둘째, 어버이날에 짧은 손편지 한 장 써보세요. 5줄도 좋아요. 손글씨로 써주세요. 셋째, 선물보다 시간을 드리세요. 1시간이라도 같이 앉아 계시는 그 시간이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이 3가지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로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쳐요. 그리고 지금 직접 듣고 계신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들,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식들 만나시는 어버이날에 혹시라도 부담 주시려고 너무 큰 선물 받으셨다면 그냥 웃어주세요. 자식들도 그 마음으로 사온 거니까요. 그냥 고맙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식이 못 오거나 전화도 못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다면 너무 서운해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게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자기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 어버이날 챙기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서 종일 시달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 아이들 챙기고 주말에는 또 자기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죠. 부모님 챙기지 못하는 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사는 게 너무 무거워서 자기 한 몸 끌고 가기도 벅차서예요. 마음속으로는 늘 부모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대신 그날 하루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어버이날로 보내주세요. 좋아하시는 음식 한 그릇 드시고요.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나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해 주시는 어버이날. 그것도 정말 멋진 어버이날입니다. 올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미 멀리 가신 분들. 가슴 한쪽이 빈 채로 지내시는 그 마음 알아요.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고 부모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분명히 어디선가 듣고 계실 거예요. 올해 어버이날에 가슴에 단 카네이션 한 송이가 빨간 꽃이든 분홍꽃이든 하얀 꽃이든 그 꽃이 우리 모두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뿐이라도 좋으니 부모님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부모님 얼굴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건네드리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 트로트 한 곡 같이 들으면서요. 어머님 어깨가 들썩이시는 그 한 곡, 아버님 입가에 미소가 번지시는 그 한 소절, 그 한 곡이 부모님 평생을 따뜻하게 해드릴 마지막 햇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엄마, 별일 없으시죠? 오늘 뭐 드셨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짧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린다는 한 줄. 어버이날에 어떤 말씀 드릴지 짧은 약속 한 줄.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에 영상으로 남겨둘게요. 부모님과 함께 보셔도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